2015년? 2016년을 지나면서 그때 집값이 더 떨어질까, 집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런 시기를 지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부동산이 뭐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집값이 폭락했을 때 과연 대출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집값이 폭락해도 대출을 다 안 갚아도 된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요. 집값이 떨어져도 여기에 대해서 다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싶으시죠? 자, 이거 이제 비소구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용어가 좀 생소하잖아요. 자, 비소구 대출은 책임이 유한하다라는 대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 주택 가격이 3억이었고, 대출금이 1억 8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주택 가격이 뚝 떨어져서, 만약 1억 5천 떨어져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1억 5천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출 금액이 1억 8천이면 이게 플러스 3천만 원이잖아요. 집값보다 3천만 원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차주가 이거를 다 갚아야 돼요. 1억 5천만 원 집 팔아서 회수하고 난 다음 나중에 월급이나 다른 재산으로 압류를 해서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 다 갚아야 되는데, 자, 이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을 갚고 난 후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해서만 책임이 유한하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만 책임이 유한하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금융기관 손실 처리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금융기관 손실 처리를 하면 금융기관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금융기관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좀 많이 출시하라라고 했지만 금융기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해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선 제가 유한책임 대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은행은 무한책임 대출이죠. 자, 그래서 담보주택 플러스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게 우리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은행권 대출이 이 무한책임 대출이고요. 유한책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출을 받은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 청구를 하고 나머지가 남아있을 때 이거는 그냥 은행에서 손실 처리를 해요. 자, 그럼 유한책임 담보대출이 있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건 현재는 이제 정부 상품인데요. 정부 상품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금자리론이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여기 설명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한책임 담보대출이고요. 자, 그리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도 유한책임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건이 되신다면 유한책임 상품을 하시는 게 좋은데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요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일반 시중은행 대출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이 상품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집값이 지금 고점이고 조금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요건만 되시면 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 같이 유한책임이 가능한 상품을 하시는 게 좋고, 이 상품들이 아무래도 금리도 좀 낮고 대출 기간도 고정금리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지만 조건 때문에 대출을 많이 못 받으시잖아요. 하지만 또 조건이 애매하게 걸려 있으신 분들, 단순히 대출 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은행 상품이랑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점도 있으니까, 유한책임 상품이 있으니까 이런 점도 잘 고려를 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 2014년도, 2015년도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대출을 받고 나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나 대출 안 갚을래 하고 그냥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사람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유한책임 때문에 일어났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90%에서 100%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에이 나 몰라라고 그냥 대출 안 갚을래라고 해버리면 그 나머지 집을 경매로 넘겨서 팔아가지고 은행에서 상환을 해도 손실률이 굉장히 커지죠. 30%뭐 경매가 얼마에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30에서 40%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DTI나 DSR이나 LTV나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대출 비율을 계속 줄여왔죠. 지금은 40%, 뭐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집을 경매로 팔아도 한 70% 선에서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은. 요즘에는 100%가 넘어가죠. 경매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경매에 낙찰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다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비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국과는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도덕적 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보완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정부에서 고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현재는 많이 사그러들어 있는데요. 앞으로 정책 상황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얘기가 또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상품을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점들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품도 있다라는 걸 잘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